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63화 떡밥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63화에서 주목할 첫 번째 떡밥은 능력자 사냥으로 전원이 능력자가 되어버린 검은샘 해적단입니다. 질병을 만들 수 있는 질병 열매를 먹은 도크큐, 본인과 남을 순간이동시킬 수 있는 워프 열매를 먹은 반오거, 산을 들어올릴 괴력을 가진 힘 열매를 먹은 바제스까지. 이들은 로우의 대사처럼 능력자 사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악마의 열매를 빼앗은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단 공개된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상대를 죽이고 그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다만 죽인 뒤 정확하게 어떻게 능력을 가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능력자 사냥에 대해서는 2020년 2월에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능력자 사냥에 대해서는 죽여서 능력을 뺏는다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능력자 사냥에 대한 힌트는 오다스미 몇 가지 떡밥을 나타내며 보여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검은샘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이라는 말입니다. 검은샘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능력자 사냥이 티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티치의 능력자 사냥이지 검은샘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이 아닐 겁니다. 분명한 건 이 능력자 사냥은 검은샘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즉 검은샘 해적단이 능력자 사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주목할 건 검은샘 해적단 전부가 능력자 사냥을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장면에서는 검은샘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 핵심 단어도 나오죠. 검은샘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과 능력자 사냥의 핵심 단서가 나오는 장면은 바제스가 루피에게 돌진하는 장면입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바제스는 루피와 도플라밍고의 싸움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제스는 루피가 지치자 다 죽어가는 건 밀지 모자 네 고무고무 열매는 내 것으로 해주지라며 칼을 들고 루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제스가 직접 고무고무 열매는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것처럼 말을 했고, 평소 무투가인 바제스가 칼을 들었다는 건 루피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즉 바제스는 혼자서 루피를 죽여 능력을 빼앗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티치가 없어도 능력자를 죽이면 능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능력자 사냥의 핵심은 죽인 이후의 과정일 겁니다. 다만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바제스가 루피를 죽이기 전 바제스는 사보에 의해 제압이 되며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능력자 사냥에 대한 단서는 바제스가 루피를 죽이려고 할 때 이미 나왔는데, 그건 바로 바제스가 메고 있는 보자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평소 바제스는 보자기를 메고 다니지 않습니다. 드레스로자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평소에도 보자기를 들고 있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바제스는 루피를 죽이기 전 보자기를 메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보자기의 정체가 바로 능력자 사냥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바제스는 사보에게 패배 후 어찌어찌하여 혁명군의 기지 바르티고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바제스의 보자기가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주목할 건 드레스로자에서 모든 상황이 끝난 후 바제스가 메고 있던 보자기와 똑같은 형태의 보자기를 누군가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자는 바로 키네몬이었습니다. 키네몬이 이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이후 본편에서 보자기의 정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니에서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펑카젤에서 도롱도롱 열매의 능력자 스마일리가 죽자 그 주변에 있던 열매 하나가 악마의 열매가 된 것처럼, 능력자가 죽으면 그 능력의 주위에 있는 열매로 간다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검은샘 해적단 능력자 사냥의 정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바제스는 보자기의 열매를 들고 루피를 죽이려고 했고, 바제스가 루피를 죽인 뒤 보자기 속 열매를 근처에 두며 그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가 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능력자 사냥의 정체의 핵심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쿠가 먹은 열매는 동물계 소수 열매 모델 기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카쿠가 먹은 열매는 바나나입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 카쿠를 죽인 뒤 능력을 빼앗으려면 바나나를 가져와야 바나나가 동물계 소수 열매 모델 기린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주위에 사과나 파인애플 등 다른 과일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제스가 여러 개의 열매를 가져온 이유도 어떤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1063화의 두 번째 떡밥은 반오거의 능력입니다. 이번 1063화에서 밝혀지길 반오거의 능력은 워프 열매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순간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걸로 추정되는 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붉은머리 해적단의 럭키루입니다. 럭키루는 순간이동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라는 떡밥이 있었습니다. 이 떡밥에 대한 근거 중 첫 번째는 한 영화의 이름입니다. 재밌는 게 한 서부 영화에서 럭키루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설정 중 하나가 이 럭키로크라는 주인공이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설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럭키로크라는 영화 주인공과 럭키루의 이름이 같은 게 우연이 아니라면 오다쌤이 럭키로크 영화를 참고해 럭키루를 만들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즉 럭키루의 설정은 럭키로크처럼 총알보다 빠른, 즉 순간이동 관련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게다가 럭키루가 순간이동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라는 떡밥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럭키루가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 바로 정상결전입니다. 정상결전에서 샹크스가 등장하자 한 해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 카이도와의 소규모 충돌이 바로 어제, 그 당사자가 벌써 여기에. 그렇죠. 이 대사를 알 수 있는 건 샹크스는 카이도와 충돌을 하고 시간적으로 마린포드에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즉 총알보다 빠른 럭키로크의 설정을 가진 럭키루의 순간이동 능력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다만 이번 1063화에서 럭키루의 능력으로 추정되는 능력을 바노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붉은 머리의 적단은 어떻게 마린포드의 말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바노거가 럭키루의 능력을 빼앗았다입니다. 다만 바노거가 럭키루의 능력을 빼앗기에는 검은샘의 적단 vs 붉은 머리의 적단의 전투가 나와야 되며, 이 대결이 나왔다면 검은샘의 적단 어떤 누구든 부상을 입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063화에 등장한 이들 모두 멀쩡해 보이죠. 이 가설은 전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샹크스가 말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마린포드에 온 두 번째 가능성은 비행 생물체를 갖고 있는 붉은 머리 해적단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로저의 비브르 카드 때문입니다. 로저의 비브르 카드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로저 캐릭터 소개칸에 나온 문장이었는데, 이 정보를 소개하자면 이 정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저 적단의 알은 로저가 배에서 내렸을 때는 부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이 문장으로 알 수 있는 건 로저 적단의 배에는 알이 있었고 로저가 내린 후에 그 알이 부화했다는 걸로 보이죠. 혹시 이 알에서 어떤 생물체가 나왔고 이 생물체를 이용해 붉은 머리 해적단이 공중을 통해 이동하고 있던 거 아닐까요? 로저 적단이 갖고 있던 알을 샹크스가 갖고 있는 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긴 하죠. 샹크스가 마린포드에 비정상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샹크스의 능력입니다. 이 가설은 해외 사이트에서 나온 가설인데, 한 해외 사이트는 샹크스가 토끼의 시간 열매를 먹은 게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샹크스는 바다에 빠져 루피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샹크스가 이 이후에 그 열매를 먹은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돌아와 분명한 건 시간 열매를 먹은 오뎅의 안에 토끼는 죽었습니다. 즉 시간 열매는 어디선가 재탄생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가 이 시간 열매를 먹어 능력을 활용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샹크스가 이 시간 열매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은 바로 샹크스의 미스테리한 행적입니다. 샹크스의 미스테리한 행적을 하나하나 말해보자면, 미스테리한 행적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샹크스의 마린포드 등장입니다. 해군에서 사원 카이도와의 소규모 충돌이 바로 어제 일이라고 말하며 놀란 걸로 보아 샹크스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데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는 마리조아 판게아 성에 몰래 잠입한 것입니다. 마리조아는 세계의 수장 오로손과 천룡인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위치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파른 대륙의 정상이라서 레드포트에 설치되어 있는 비눗방울 리프트, 본돌라를 타지 않으면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본돌라가 있는 레드포트에 가기 위해서는 마린포드나 해군 지원, 지부를 통과해야 되죠. 즉 현실적으로 해적인 샹크스가 마리조아에 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샹크스의 미스테리한 행적 세 번째는 신세계에서 마키노가 있는 이스트블루로 간 샹크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키노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만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마키노와 샹크스가 썸이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는 점. 마키노의 아이 머리 색깔이 주황색인데 마키노의 초록색 머리와 샹크스의 붉은 머리를 섞으면 주황색이 나온다는 점. 마지막으로 오다스미 마키노의 아이에 대해 떡밥이 있는 인물인 것처럼 말했다는 점으로 보아 마키노의 아이는 샹크스의 아이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마키노는 어떻게 샹크스의 아이를 가진 걸까요? 샹크스가 있는 곳은 사왕들이 있는 신세계 위대한 항로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마키노가 있는 곳은 이스트블루 시골이죠. 즉 현실적으로 샹크스가 이곳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외 사이트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이동 행적이 샹크스가 가진 시간 열매 능력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 열매는 누군가를 혹은 자신을 미래로 보내는 능력이 아니냐.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시간 열매라는 능력인 만큼 이 열매는 시간을 가속화하는 능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샹크스가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건 시간 열매 능력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최대의 떡밥을 가지고 있는 샹크스라면 시간 열매 능력자라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보니가 시간 열매를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